네,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 현황과 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뒤집어보기 코너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 지도부는 5월을 맞아 경제 챙기기에 분주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의 공과 여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경제를 일으켜 세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오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네. 김정은이 5월 들어서 각종 경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제 시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태양절 축제가 끝나고 또 대남 무력 도발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마치자마자 5월 들어서 경제 챙기기에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나서 현지 지도를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군부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군부를 일단 어느 정도 아우르고 난 이후에 당연히 이제 경제 부분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맥락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는 이제 4월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역시 경제를 챙기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방금 이제 군부를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경제 시찰 장면을 자세히 보면 좀 재미납니다. 제일 먼저 이제 5월 초에 고기 상점 개업식에 갔는데요. 고기 상점 그냥 유통만입니다만은 실제로 김정은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특히 대남 도발에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는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네. 앞 진두에 서서 김정은을 고기 상점 여기저기를 보여주고 하는데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선군 정치를 이제 더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물론 이전에도 선군 정치는 존재했습니다만은, 선군 정치를 이제 계속 강화 내지는 강조하는 맥락들인데, 그 속에서도 결국 이제 중요한 경제 문제를 이제 군부와 좀 결합을 한다 내지는 군부가 경제 문제도 챙긴다. 사실 보면 이제 김정은 체제의 최대의 딜레마는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체제 안전과 경제 문제의 상충성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김정은 체제의 그런 최대 과제 내지는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경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체제 안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들 내지는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선군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들 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둘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내지는 군대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챙기기에도 앞장설 수 있다는 하나의 이미지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들이 아마 크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군부가 스스로 얼마만큼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느냐 내지는 챙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부분으로서 어쨌든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로서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노리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계획과 시장의 공존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중앙과 지방의 편차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겠습니다. 1990년대 경제 위기가 와서 계속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98년을 바닥으로 치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 한 6, 7년 지속이 되다가 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좀 답보 내지는 조금 이제 불균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도 하면서 그러다가 아마 최근 한 몇 달 내지는 한 작년 정도는 아마 좀 플러스 성장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것은 이제 북중 경협이, 북중 무역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지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라는 것은 지난 20년간을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통제와 묵인 그리고 허용을 이제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극히 최근에는 이제 2009년 말에 이제 화폐개혁 이후에 특히 2010년도 대략 한 봄 정도부터는 지금까지 만 2년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허용 내지는 묵인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들도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는 하는 분위기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태양절 열병식에서도 연설을 했고 또 몇 차례 담화 형식으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향후 경제 정책을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단서 같은 것도 좀 발견하셨나요? 물론 이제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이제 뭐 몇 차례 연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3대 세습,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라는 것이 이제 세습이라는 부분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았다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 정책상의 그 급격한 변화를 꾀하기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 더욱이 공식적인 이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뭐 불가피하고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유운을 따르는 그런 단계로 일단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일본 언론들에서요, 김정은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본주의 방식이라도 과감하게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살아있을 때 2000년 전반에 말입니다. 뭐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나 종합시장 도입 같은 그런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이런 좀 실용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이제 지금 등극을 하기 전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특히 전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통제들이 상당히 완화가 된 상황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비사회주의적인 원상으로서 정치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주민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결국 시장의 역할 같은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한 기조를 물론 언제까지 유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새로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또 인기도 있다고 이야기되는 상황들이죠. 최고 지도자가 민심이라는 것은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을 묵인하는 단계에서 나아가서 좀 더 제도화된 형태로 새로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은 조금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용주의라는 틀로서 녹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자신의 아버지도 뭐 개혁적인 요소를 표방을 할 때도 항상 실용주의라는 그 카드를 들고 나왔고, 본인도 그 실용주의에 대해서 특히 미리 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정도의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본인도 실용주의라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일정 정도 주민들에게 대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그것이 꼭 자본주의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좀 풀어줄 소지들은 아직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초반에 군부의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쿠바의 경우에요. 아직도 카스트로 형제가 지배를 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이지만 군부가 경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고요. 특히 군부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부한테도 이런 실용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쿠바와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되게 좀 곤란한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기 상점에 북한의 군부 최고 실력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군부의 경제활동 개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황들이고, 지금도 물론 이제 무역회사라든지 각종 경제활동에서 군부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제도화된 형태로 하는가는 또 다른 부분들이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들 내지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역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군부 쪽의 그런 뭐라고 할까,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큰 상황들이죠. 쿠바 정도까지
보다 더 직접적이고 전면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당분간은 내부적인 자원들을 모아 나가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북중 무역, 북중 경제 관계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커져갈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이제 북중 교역이 최근에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대략 한 80%, 85% 된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전 세계사적으로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북한 지도부도 그 부분들을 의식을 한다는 이야기들이죠.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이제 느리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중국과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도 늘어나고 투자도 조금 늘어나고 특히 이제 낮은 선봉 그리고 황금평과 같은 특구의 형태들도 이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북한 지도부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죠. 뭐 보통 우리가 뭐 종속 예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완화된 형태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접점이 늘어나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비단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내지는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의존도를 일정 정도 수준으로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은 현재 상황이 그랬듯이 북한이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상대가 요구하는 또 눈높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의 현재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의 동력은 역시 북중 교역, 북중 경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 스스로도 분명히 부담은 존재한다는 거죠. 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국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 경제 세력은 역시 남한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네.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제한적일 테니까요. 이거는 이제 경제 영역을 떠나서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어떻습니까?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남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당분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내지는 올 연말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일종의 게임들이죠. 그리고 요구하는 수준, 내용들이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요구했던 그 정도의 그런 행동들은 북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북한이 경제적인 자원이 모자란다 내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현재 남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많은 북한 경제 전문가님들이 북한 경제를 지켜보았는데요. 그 상황은 늘 좋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한데 북한은 애써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의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을 고려할 때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북한의 그런 경제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